어머니 같은 분들은요, 그냥 도장만 찍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사망 동의서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읽지도 못하시잖아요. 며느리는 두 장의 서류를 끌어다가 테이블 한가운데 겹쳐 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본문 대부분을 덮고 서명란만 드러나도록 각을 잡아 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오늘까지만 받는다 했어요. 늦으면 다시 기한 잡아야 돼요. 며느리는 서명란을 손가락 끝으로 두 번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장을 쥐지 않은 채 손등만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손끝은 서류 위를 조용히 훑었고 본문 글씨 쪽으로 이동하자 며느리 팔꿈치가 즉시 올라왔습니다. 거긴 안 보셔도 돼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여기만 하면 돼요. 아들은 싱크대 근처에 서서 팔짱을 풀지도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테이블 위 서류만 따라가고 있었지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좀 말려봐.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빨리 끝나요. 아들은 한 걸음만 앞으로 옮기고 멈췄습니다. 뭔데? 왜 이렇게 급해? 며느리는 준비해둔 도장을 다시 시어머니에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판단 못 하시잖아요. 이거 그냥 절차라서 빨리 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본문 아래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작은 글씨 사이에서 손이 멈추자 며느리는 팔로 본문 전체를 더 크게 가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면 안 돼요. 모르신다니까요. 아들은 본문 위에서 잠깐 드러난 몇 글자를 보고 몸을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사망이라고 적힌 부분을 짚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망이라고 써 있는데? 며느리는 아들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 했어. 그냥 절차라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덮고 본문 위치를 더 아래로 밀어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이 가방 안을 더듬어 얇은 회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느낌이었고 모서리는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테이블 오른쪽에 내려두셨습니다. 아들은 봉투 위에 남아있는 흐릿한 인쇄 흔적을 보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시어머니는 봉투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내 거다. 만지지 마라. 며느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옆으로 밀어치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나중에 하세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말을 끝내자마자 서류를 다시 앞으로 당기며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넘기면 다시 기한 잡아야 된대요. 그럼 또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끌어오고 가방 위에 올려둔 뒤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세워두셨습니다. 카드 상단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굵은 표시가 있었고 그 아래에 시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카드 글자를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출입 카드 아니잖아. 며느리는 카드를 든 뒤 앞뒤로 뒤집으며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직원들도 아무나 못 쓰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다시 가져가 가방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손끝으로 당겨 사망 글자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 뒤 서류 전체를 접어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 서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문서 맞아? 이거 엄마한테 왜 내미는 건데?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펴며 도장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라 한 거라니까.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 많으니까 제가 대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크게 힘을 준 동작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단단했습니다. 안 한다. 이건 내가 한다.
며느리는 손목을 멈추고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를 따라 두 걸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방끈을 손에 감으며 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셨습니다. 이거 내일 내가 처리한다. 아들은 시어머니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 사망 동의서를 다시 접으려다 멈춰 서류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문구 위를 천천히 몇 번 쓸고 지나갔지만 움직임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문서 너희가 못 건든다. 짧고 분명한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며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방문 쪽을 계속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테이블 위 서류를 덮은 채 손목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다시 펼쳐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 병원 가기 전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거실 불을 켜셨습니다. 시계와 달력을 번갈아 보며 휴대폰 알람을 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류를 다시 가져와 한 장씩 펼쳐보셨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작게 중얼거리며 도장 위치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멈춰서서 며느리 손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또 그 서류야? 응, 오늘 병원 가야 되잖아. 접수 마감 전에 동의서 내야 돼.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겹쳐들고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아들은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한다고 했잖아. 그냥 엄마한테 맡기자. 엄마가 모르시잖아. 사망 어쩌고 그런 말 나오면 겁부터 먹으실걸요. 며느리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류 앞쪽만 살짝 접어 글자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의자에 앉지 않고 등받이만 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어제 엄마가 자기가 한다고 했어. 엄만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 생각이 있어도 글을 못 읽으시잖아요. 병원에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걸요. 며느리는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한번 보고 슬리퍼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와 거실에 서셨습니다. 너희 지금 몇 시에 나가냐? 아들은 시계를 보시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도 병원 같이 가게? 나 먼저 갈 거다. 시어머니는 이미 신고 오신 신발을 한번 내려다보셨습니다. 신발 끝부분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시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 뭐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실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발을 한번 보고 가방 끈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설명 다 들을게요. 됐다. 너희는 나중에 와라. 시어머니는 가방을 어깨에 매셨습니다. 동시에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카드 한 장을 집어드시고 가방 안쪽으로 넣으셨습니다. 아들은 그 카드 모양을 보고 어제 봤던 카드와 같다는 걸 떠올리셨습니다. 엄마, 병원 어떻게 갈 건데?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시어머니는 대답만 짧게 하시고 현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신발을 다시 맞추지도 않고 그대로 밀어넣어 신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을 보셨습니다. 이러다 엉뚱한 데 도장 찍고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즘 병원 무서운 거 몰라요? 아들은 현관문을 향해 서 계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엄마도 바보는 아니야. 바보까지는 아니어도 서류는 모르시잖아요. 사망 동의서 이런 건 더더욱 모르시고요. 며느리는 다시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장씩 넘기시며 도장 찍는 칸을 손톱으로 눌러두셨습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받아와야 돼요. 사인 안 돼 있으면 치료비 우리가 다 떠안아요. 며느리는 숫자가 적힌 부분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추가 비용 전액 부담이라고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셨습니다. 아들은 그 줄만 보고도 얼굴 방향을 살짝 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뭘 숨기고 하면 안 되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도 모르시니까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는 무조건 무서워서 도장 안 찍으실걸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멈춰선 채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한번 쥐었다 펴셨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아래로 내려보시다가 어느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추셨습니다. 여보, 나 먼저 한 군데만 확인 전화 좀 해볼게. 어디? 병원 쪽 담당자 있잖아. 예전에 보험 설명해 준 사람 있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누르고 스피커를 켜지 않은 채 짧게 통화하셨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그 동의서요. 예, 그거요. 아, 보호자 사인만으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환자 성인도 같이 있으면 좋다고요? 네네. 어머니가 글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옆에서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짧은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래? 당연히 사인해야 된다잖아요. 안 하면 나중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책임 묻는다네요. 며느리는 숫자 적힌 줄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다네요. 아들은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모르게 진행하면 안 돼.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세한 건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망 같은 글자 보면 그냥 겁나서 도장을 안 찍으실 테니까요. 며느리는 말끝을 길게 끌지 않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서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담당자랑 같이 얘기해요. 그래도 안 찍으시면 그땐 여보가 나서야 돼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 방 앞에 잠시 서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문고리를 잡지 않고 손만 올렸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이미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까 넣으신 카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카드 표면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표시와 이름은 여전히 선명하셨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타셨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나서도 카드는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카드와 봉투를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아파트에 남은 며느리는 시계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여보, 우리도 준비해요. 그냥 엄마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둘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가방 안쪽에 서류, 반대편에 지갑, 그리고 휴대폰을 순서대로 넣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아들은 한 번 더 멈춰 서셨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엄마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자. 숨기지는 말자.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는 절대 도장 안 찍으실걸요. 그러면 여보, 이 비용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서류 상단의 금액 부분을 다시 펼쳐 보이며 물으셨습니다. 아들은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한참 후에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몰래 하는 건 아니다. 몰래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는 말은 빼는 거예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들은 잠시 혼자 서 있다가 신발을 다시 신으셨습니다. 문을 닫기 전 거실 한가운데 남겨진 테이블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사용하고 남은 볼펜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으셨습니다. 집안 조명은 켜진 채 아무도 없는 거실만 남겨졌습니다. 삼장병원 창구에서 드러난 진짜 목적 박침 누적 사이다 직전.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서류가 든 가방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따라오며 시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엄마 어디 계시지?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보, 저기 계세요. 벌써 오셨네요. 며느리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제 같이 진행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접수 번호 받았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번호표는 이미 시어머니 손에 쥐어져 있었고 번호는 창구 바로 앞 순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의자 옆을 잡고 시어머니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어머니, 번호 먼저 받아오신 건 좋아요. 근데 내용은 제가 설명해야 돼요.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며느리는 서류를 꺼내면서 한 장씩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번호표를 확인하시고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잠시 뒤 창구 번호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셨고 아들은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여기요, 이거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어요. 오늘까지라서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중간 부분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망시 책임 면제 문구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도 계시네요. 며느리가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절차 다 진행하는 거예요. 직원은 며느리를 잠시 보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동의 없이는 진행 불가함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직원분,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는 서류 본문을 손바닥으로 덮고 위쪽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그냥 이름 쓰시면 돼요. 병원에서 요구한 서류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손끝은 본문을 짚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즉시 그 부분을 팔로 가렸습니다. 여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직원은 며느리 손을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내용 아세요? 시어머니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는지 서류를 더 가리듯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직원이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보호자 단독 설명으로는 진행 안 됩니다. 환자분 본인이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조금 더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관련 이런 글 보면
겁내시니까 제가 대신 직원이 이번엔 확실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사망 관련 절차와 책임 면제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그 말에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창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한테 왜 이런 걸 내밀었어? 아들 목소리는 낮았고 며느리는 눈을 돌리지 않고 서류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보, 엄마는 모르시니까 내가 대신. 됐어. 지금 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닌데? 아들은 아내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오라니까 그렇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그거 내려놔라. 며느리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직접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문구 위에 손가락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자 모른다고 누가 그랬냐? 시어머니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창구 직원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엄마 글 읽을 줄 알아? 아들은 조용히 묻고 시어머니 손끝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손가락은 중요한 조항만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여기 책임, 여기 기각, 여기 동의. 한 단어씩 끊어 읽듯 손끝으로 문장을 짚어내셨습니다. 멸시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고 직원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한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시면 됩니다. 환자분 본인 동의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됐어. 엄마 모른다고 했던 거 다 틀렸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너 나 무시하지 마라. 그 말에 며느리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옆으로 이동해 서류를 정리하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잡지 않고 서류를 직접 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 내가 끝낸다. 직원은 번호표를 다시 확인한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단한 걸음으로 다른 창구로 이동하셨습니다. 아들은 뒤를 따라 걸으며 시어머니 가방을 잡아드릴까 망설이셨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에 혼자 남아 서류가 없어진 빈자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가방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사장 시어머니의 진짜 신분, 병원에서 밝혀졌습니다. 사이다, 핵심 장면. 시어머니는 접수 창구를 지나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들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가방 끈을 잡아드릴까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에 멈춰 서 있다가 뒤늦게 두 사람을 따라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담당자 부른다. 어제 문자 왔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그 기록에는 특정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번호 옆에는 짧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을 무시한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왔다. 지금 안내 데스크 앞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옆쪽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바로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직원의 호칭에 몸을 멈추셨습니다. 아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손에 든 가방끈을 놓칠 뻔하셨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가방을 대신 들어드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든다. 직원은 그 말에 바로 손을 내렸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준비한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라는 단어에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회의실이요?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는 듯 했지만 손끝은 가방을 더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며느리를 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한 걸음 먼저 나갔다가 직원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 걷는 모습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문서 몇 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당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검토 요청하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시어머니 뒤쪽에서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반대편 의자에 앉으려다 직원 시선을 보고 멈추셨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와 아들 쪽 자리만 정리했고 며느리 쪽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위에 있는 문서를 펼치셨습니다. 문서 위에는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재단 운영 보고, 의료진 배정, 시설 점검 보고 같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문서 제목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셨습니다. 엄마가 이걸 왜 가져? 며느리는 의자를 잡고 그대로 굳으셨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번 분기 운영 보고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주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문서 한 장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항목들을 짚어가며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여기 진료 대기 시간 줄인 거 보고했고, 여기 비용 관련해서 환자들 부담 줄인다고 했고, 여기 직원들 수당도 정리해놨다. 직원은 시어머니 말에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확인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직원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병원 재단 운영이사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중요한 결정은 어머님 검토 후 진행해 왔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요? 직원은 며느리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결정을 못합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앞에 있는 카드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셨습니다. 내 자리다. 직원은 그 카드를 손끝으로 살짝 밀어 정확하게 정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전용 출입결제 카드입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글을 읽으셨다는 것도. 직원은 며느리를 보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계신 문서는 일반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읽기 힘든 수준의 전문 용어도 많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요청하셔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시어머니 앞에서 멈춰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문서를 차분히 넘기고 중요한 항목을 짚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동의서 설명해 드린 건 제가 잘해 드리려고. 시어머니는 문서를 덮고
며느리 쪽을 보셨습니다. 멈춘 시선과 함께 손가락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너 나 못 읽는다고 했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고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어제 억지로 서명시키려 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사망 시 책임 면제, 동의자, 보호자 단독 처리 불가라는 문구가 크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냐? 며느리는 손을 허벅지 위에서 움켜잡고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직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처리 안 한다. 폐기해라. 직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문서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네. 시어머니는 아들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너도 남의 말만 듣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봤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한다. 회의실 안공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은 시어머니 가방을 다시 정돈해 드렸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의자를 앞으로 조금 밀어주셨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의자 모서리만 쥐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할 일 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은 가장 먼저 나가며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직원은 두 손 모아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회의 일정도 준비하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시어머니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뒤에 며느리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장 집으로 돌아온 뒤 며느리의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이다, 폭발, 전초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문을 닫으며 가방을 움켜쥐고 서 계셨습니다. 아들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아. 물 가져올게.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물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봤던 거 나 진짜 몰랐어. 시어머니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괜찮다. 너 몰랐으면 됐다. 며느리는 그제야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어머니 위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나 위해? 며느리는 양손을 맞잡고 고개만 살짝 숙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이런 글 보면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내 손 막았냐? 며느리는 눈이 흔들렸지만 그대로 멈춰 서 계셨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혼자 보시면 헷갈리실까봐.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 엄마 손 막았잖아. 본문 가리고 도장만 보이게 했잖아. 그건 절차가 복잡해서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시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사망 동의서라고 안 말했다. 며느리는 입술만 움직이며 답을 못하셨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가까이로 와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숨기려고 했던 조항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사망, 책임 면제 이걸 엄마한테 왜 내민 거야?
며느리는 양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서류는 다 비슷해요. 병원에서 요구했어요. 안 내면 우리 책임이라고 해서. 아들은 다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왜 여기 보호자 단독 처리 불가라고 돼 있는데 너 혼자 하려 했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안 내면 치료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거기 금액 얼마나 큰지 알죠? 어머니가 결정 못 하시면 결국 우리가 부담하게 되니까. 아들은 멈춰서서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도장 찍으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는 손가락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이라는 글만 보면 도장 안 찍으실까봐.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비를 우리가 전부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좀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거 싫어서 그랬네. 며느리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모르면 오히려 부담될까봐. 시어머니는 며느리 발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 무식한 줄 알았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소파 옆에 앉아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건 엄마가 직접 하면 돼. 내가 괜히 엄마 어렵게 본 것 같아. 시어머니는 아들 손등을 한번 눌러주셨습니다. 너는 그냥 묻고 살아라. 그 말 뒤에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어제 꺼낸 회색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탁자 위에 올려두고 며느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열어봐라.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의료재단 관련된 지분 문서 일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고 입만 벌렸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 거야? 그래, 내 거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몰라도 되는 거다. 며느리는 그 순간 손이 떨릴 정도로 당황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너 내 카드 보고 놀랐지. 시어머니는 카드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거 내가 쓰는 자리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묻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어서다. 아들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서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나 걱정은 너한테 안 맡긴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거 없어. 너는 오늘부터 내 앞에서 서류 들이밀지 마라. 아들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말 맞아. 앞으로 서류는 엄마가 직접 보실 거야. 나도 엄마 편 설 거고.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를 밀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쉴 거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방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방문이 닫힐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며느리는 손끝만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남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계속 가방끈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냐? 며느리는 손을 모았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서둘렀어요. 근데 다 어머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걱정이면 왜 어제 본문 가렸어? 그거는 어머니가 사망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숨긴 거냐? 며느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봐. 그때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쪽가방을 손에 들고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쉬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방금 끝낸 회의처럼 차분한 동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열고 하얀 봉투 몇 개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들은 은행 로고가 흐릿하게 찍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유권 관련 문서 뭉치까지 올렸습니다. 아들은 봉투들을 보고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하나씩 정렬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못 보는 건 맞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들을 차례대로 펼쳐 한쪽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서류 내밀기 전에 내가 뭘 아는지부터 생각해라. 며느리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 위해서. 그만해라. 시어머니 손끝이 며느리 말을 잘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움직였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거래 내역서 뭉치를 며느리 앞에 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고 못 읽는 사람 아니고 그냥 말 안 했을 뿐이다. 아들은 시어머니 손동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병원에 낸 금액들이다. 너는 내 돈 나가는 것만 걱정했고 나는 내 돈으로 너희까지 챙겼다. 아들은 그 말에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섰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냈어? 내가 했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조용히 몸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으로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조용히 있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움직여 시어머니 의자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게.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오늘처럼만 해라. 며느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손끝으로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대하는 거 바꿔라.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만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 모르는 사람 아니야. 너보다 엄마가 더 알아. 며느리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방에서 가져온 작은 수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수첩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을 며느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일정, 검사 날짜,
재단 회의 일정, 간단한 보고, 메모가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적어놨다. 너는 어제까지 나를 무식한 줄 알았고, 오늘까지 나를 모르는 줄 알았다. 며느리는 수첩을 덮고 손 위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만 말했습니다. 다음에 서류 들고 오면 너는 이 집에 설 자리 없다. 아들은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는 숨을 삼키며 양손을 꽉 모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알면 됐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가방을 들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자 다시 손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내 거 내가 한다. 며느리는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정말 조심할게요. 시어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들은 거 잊지 마.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고 가방은 바닥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방문 닫히는 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칠장 며느리의 마지막 시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최종 선언.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식탁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찬장을 열고 그릇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프라이팬까지 꺼내셨습니다. 손동작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어머니 드실 거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들고 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여유 있는 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리 부산하냐? 며느리는 바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시어머니는 싱크대 옆에 서서 냄비 속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됐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을 허공에 멈추셨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챙기든 말든 나는 너 책임 안 맡긴다. 아들은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이라도 드셔야죠. 제가 따뜻하게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우유 상자를 멀리 밀었습니다. 나 배 안 고프다. 너 하던 거 내려놔라. 며느리는 멈췄다가 다시 불을 약하게 줄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하려고요. 이 집 며느린데 그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와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너 잘하려면 행동으로 하라 했지.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내 행동이 뭔지 아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며느리는 그 말에 손을 떨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하겠다는데 나더라. 며느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일어나 가방을 가져오셨습니다. 가방 안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어제 봤던 작은 카드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두셨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걸음 뒤에서 손을 모은 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내가 한다. 너희가 들고 온 서류, 그거 내가 못 읽는 줄 알고 움직였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접어놓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의료 보조 지원 내역서, 그리고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달한 운영보고 요약본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봤던 그 문서들이네. 그래. 내 자리에서 내 역할로 받은 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어제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힘들까봐. 그만해라. 시어머니는 손으로 며느리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내 돈 걱정한 거다. 며느리는 손을 모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제 사망 서류 들고 와서 내 손을 막았냐? 며느리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며느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 엄마 앞에서 본문 다 가렸잖아. 그거 걱정해서 한 행동 아니었어.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바로 내리셨습니다. 여보, 나 진짜. 됐어. 아들은 며느리 말에 반응하지 않고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는 작은 메모 수첩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운영 일정, 회의 날짜, 업무 체크 항목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적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첫 줄을 짚었습니다. 너보다 더 알고 있고 너보다 더 움직인다. 며느리는 수첩을 덮으면서 목소리를 낮게 내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요. 조심만 하면 되냐? 며느리는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더 잘할게요. 잘하는 건 나한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며느리 쪽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로만 하는 거 안 믿어.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들어 올려 두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기준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준이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건 너네 둘 다 지켜라.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다음에 내 일에 손 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다. 며느리는 그 말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정리하며 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 끝났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긴 정적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동이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짱 시어머니의 최종 결정, 그리고 이 집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완전 사이다 엔딩.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 서서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 그 메모지에는 장보기 목록과 병원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와 달라진 점 하나 없이 조용히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멈춤은 길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밀고 앉으셨고 며느리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손을 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도 봤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한 장씩 꺼내 앞에 정렬하셨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할 일이다. 내 건강도 병원도 회의도 서류도. 시어머니는 손끝으로 서류 위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하시는 게 맞아. 며느리는 손을 모아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절대 어머님 일에 손 안 댈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이제 안 믿는다.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정리 내역과 계좌 요약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손끝만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걸 왜 나한테? 내가 내일 신경 쓴 건 어제뿐이다. 그거면 됐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봉투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는 가볍고 얇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잡지 않고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한테 줄 거다. 시어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집 생활비 계산해라. 아들은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생활비 정산표와 지출 구조가 적혀 있었고 가장 아래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 생활은 너희가 책임져라. 며느리는 봉투를 조심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병원비, 내 약가, 내 관리, 전부 내가 한다. 너희는 너희 일만 해라. 아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한 거면 우리도 따를게. 며느리는 작게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 일에 손 안 댈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보다 행동이다. 그 순간 며느리 손끝이 단단히 붙들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 시어머니는 뒤돌아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어제처럼 내 앞에서 서류 가리면 그날로 이 집 문 닫는다. 멘트는 길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가 멈추는 듯한 정적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말한다. 너희는 그냥 알아서 지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엄마 먼저 가. 나와서 챙길게.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잘 지키자. 며느리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빈 테이블을 잠시 바라보다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는 시어머니 한 사람만이 단단히 서 계셨습니다.